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이번 2022년 트렌드를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돌아오는 CES 가전박람회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2차 전지까지,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한꺼번에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드릴 건데요. 차를 이제 새해잖아요. 차를 사실 텐데 테슬라랑 볼보 중에 어떤 차를 사고 싶으세요? 볼보는 좀 튼튼하고 생명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휘발유 차고요. 뭐 가지고 있다 보면 3년 뒤에 전기차 시대로 가게 되면 차값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 사고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점. 이미지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이제 가는 방향이니까 앞으로 가지고 있다가 차값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로서는 예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에서 카이스트 편을 한번 봤는데 옛날 드라마 르망이랑 좀 약간 닮긴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옛날 좀 이미지가 좀 있는 디자인이긴 한데 요즘 친구들한테는 이왕이면 전기차 테슬라 사고 싶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제가 사드린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차를 사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새벽에 벤츠 신차가 이제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저 정말 보면서 그 입을 틀어 막았어요. 입 틀막 했는데 차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면 정말 벤츠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충전하면 1000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고효율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배터리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장을 열어준 디자인이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전기차를 좀 선도할 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타 승용차 브랜드 중에서도 역시 그냥 벤츠가 전기차 어떤 디자인의 어떤 장을 확 열어줬는데 앞에서 보신 테슬라랑 그 볼보보다 제가 돈을 더 보태드린다면 혹시 이걸 사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이 차를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앞에 그 운전자 핸들 바로 앞에 전부 다 모니터예요. 모니터여서 뭐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전기차로 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무엇이고 그 종목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 차를 산다고 생각하시고 그 차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기 많은 게 뭐가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본다면 CES 가전박람회로부터 앞으로 향후 주목받는 전자제품의 세계 이해하기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BMW iX M60이 나오게 되는데 저의 어린 시절에는 그 M3의 차를 타면 좀 멋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돈 많이 벌면 난 꼭 M3 살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M6가 있는데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iX M60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버튼을 하나 누르면 차 색깔이 저절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좀 빨간색 차로 한번 밟아보겠다. 그러면 버튼을 딱 누르면 빨간색. 오늘은 좀 나의 마음 좀 시크하니까 파랑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좀 파랑색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필름 유리 그리고 소재들이 색에 의해서 그러니까 색이 바뀌는 그러니까 뭐 태양광에 의해서 바뀌든지 열에 의해서 바뀌든지 전기에 의해서 바뀌든지 그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차에 이미 실려서 나오는 게 이번에 보여지게 됩니다. CES가 가전박람회인데 차가 왜 출시되냐고 한다면 이제 차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가 거의 가전장비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출시가 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600마력과 500마력, 300마력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주님들도 말 타고 마차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말이 326마리의 마차를 탈 거냐 아니면 600마리의 마차를 탈 거냐고 생각하시면 이제 좀 와닿으실 텐데 남자분들은 뭐 600만 원 하는 순간 뭐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돈만 되면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자동차가 결국은 2022년에 어떤 산업적으로 굉장히 주인공 그리고 주목을 받는 세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같은 값이라면 벤츠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BMW M60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BMW까지는 저의 사심이 좀 녹아 있었다고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사심의 세계인데
트럭을 더 좋아해요. 트럭을 더 좋아하는 게 짐을 많이 싣고 그리고 가족끼리 또 먼 지역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물건을 실어서 이동하는 이 직업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트럭을 더 많이 선호해요. 아무래도 대륙은 좀 그렇겠죠? 근데 저는 뭐 테슬라나 뭐 GM이나 포드는 사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어떤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봤어요. 저기는 포드 F150 라이트닝이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고 GM 실버라도는 1월 5일 22시에 디자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생긴 거는 포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을 걸로 추정이 돼요. 뒤에는 열려있는 트럭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같은 가격에 마일수가 좀 다르고 아직 옵션이 안 나와 있어요. 좀 궁금한 상황인데 곧 이 미국 트럭의 3대장 중에 포드는 거의 절대적으로 1위고요. 이 두 개가 디자인이나 성능 차이로 2위가 이제 호감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이버 트럭이 뒤에 공간이 아무리 넓어도 너무 생긴 게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군용 차량 같아가지고 별로 저한테는 호감을 얻지 못하지만 같은 돈이면 안 사고 싶은데 돈 더 보태 다른 차 사고 싶은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포드 쪽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포드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누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부품 회사가 누구고 그다음에 GM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회사가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CES 가전 박람회 이슈를 통해 향후 11개월 동안 올해 무슨 주식을 트레이딩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어떤 호불호를 한번 몸으로 좀 느껴보시라고 서두를 좀 깔았고 GM의 쉐보레는 이름이 실버라도라는 회사 차 브랜드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가 돈을 준다 그러면 이 차를 살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1월 22시 공개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포드에서 F150과 잘 나가는 대형 픽업 트럭인데 이 밑판은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 그리고 얼티엄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얼티엄 배터리가 합작을 한 회사고 포스코가 같이 이렇게 합류가 돼가지고 지금 저게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GM 쉐보레 실버라도가 짜잔 하고 5일날 등장했는데 사람들의 폭풍적인 인기를 받고 막 사전 주문 난리 나고 막 인기가 나면 우리는 이 주식을 정말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3년 전기차 모델 GM에서 이제 20종 출시가 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전기차 브랜드, 그러니까 차종을 다 이제 밀어내기를 해서 디자인을 이 중에서 골라봐 너네들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을걸? 요런 식으로 지금 GM이 밀고 나가고 있고요. 2025년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차가 전기차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예쁜 전기차인데 다시는 이 디자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시험적으로 그다음에 2025년 되면 모든 차가 평균적으로 다 예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기차 판매 비중은 40%를 GM이 달성할 목표를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쁘고 특이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차 사실 분들은 마음이 좀 고민이 많이 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GM은 전기차에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어서 전기차 관련된 것만 이슈가 되게 굉장히 많은데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을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광대역 5G 초광대역 기술을 설치한 자동차 공장이면서도 지금 험머라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험머라고 하면은 군용 차량 같이 생긴 커다란 트럭인데 저의 15년 전 어린 시절에는 험머 하면은 차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소방방재청 스티커를 붙여서 산을 타면서 불을 끌어 다니시는 분들이 험머를 타시고 그다음에 그 미국의 힙합 비디오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쇠사슬을 이만한 걸 걸고 다니는 분들이 험머를 뒤에다 쌍라이트를 켜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했던 약간 좀 힙한 차인데 이 차가 이미 이제 생산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에 험머는 조금 더 거칠고 막 되게 우락부락했다면 이제 크기가 사진으로 봐서 되게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엄청 높긴 한데 그냥 뭐 리비안 비슷해. 아까 뭐 나머지 트럭들이랑 비슷하게 생겼긴 했지만 어쨌든 이 차가 이제 선발로 해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험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뒤에가 이렇게 넓게. 근데 이 뒤에를 오픈해가지고 트럭식으로 좀 나왔지만
저의 힙했던 시절의 그 감성은 전혀 살리지 못해서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예. 어쨌든 GM은 전기차에 좀 진심이고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에 좀 진심인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운전을 잘 못하시는데 차 언제 사드릴까라고 생각하시면 2025년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2025년도 뭐 확실하게 2025년까지 하겠다는 아니고 2025년을 목표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테슬라가 하겠다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레벨 2 단계에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구독이 뭐냐면 내가 월비를 얼마를 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할부를 내고 리스를 내든 돈을 얼마를 걸고 일부를 내면 그 차를 내가 가지던지 뭐 빌려 타던지 하는 개념이었다면 구독이에요. 내가 자율주행을 이용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월비를 얼마를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차량의 만약에 40%가 채택이 되게 되면 이익 규모가 지금 자동차 시장의 4배 정도 그리고 잠재 시총은 20배 정도인데 이제 우리는 뭐 무슨 여사님 운전 잘 못하시는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다 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독료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구독료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만 내면 누구나 자율로 주행하는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택시비보다 저렴하다 그러면 한번 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시장의 4배라는 얘기가 지금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고 테슬라가 도조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다 전체를 달고 센서를 다 달고 혼자서 주행을 한 다음에 걔가 학습을 해서 자체적으로 사람보다 더 운전을 잘하게 만드는 컴퓨터인데 사실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얘가 가장 테슬라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테스트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회사일수록 무조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이 도조 컴퓨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빨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2개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만약에 잠재 시장 규모로 계산했을 때 연간 판매량이 내연차와 전기차 추정치와 구독 서비스 추정치 숫자 앞에만 보시면 여긴 97이고 여긴 1500이면 진짜 딱 4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천슬라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만슬라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뭐 제가 그거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미 판매량에서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 레벨 2에다가 드라이빙 자율주행 옵션에 이제 $10,000에 팔아서 뭐 옵션을 좀 걸어서 얼마 추가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의 세부 내용들은 마치 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핸드폰 구입할 때 옵션 넣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마 차츰 자율주행이 뭔가 구체화되면 뭐 가격적인 부분들이 시장성에 맞게 좀 조율은 되겠죠. 어쨌든 운전 못하시면 2025년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의 산업 중심이 하드웨어, 뭐 반도체 칩이냐, 뭐 이런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 거잖아요. 이미 2022년에.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가 되면 자동적으로 소프트웨어 강화가 돼요. 항상. 얘네들이 원래 세트로 묶여 있거든요.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강화를 시켜서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성능을 최대한 끌어쓰면서 소프트웨어를 더 확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한 10년마다 한 번씩 그냥 산업의 트렌드인데 그런 시대예요. 2022년은.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테슬라가 그 힘을 받아서 자율주행을 좀 부각을 해서 투자를 많이 받고 뭐 더 키워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기반 매출을 좀 하려고 분산된 아키텍처가 아니라 차량용 중앙 집중형 OS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마 뒷부분에도 설명하겠지만 모든 게 2022년은 OS 싸움이에요. OS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핸드폰,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폰에는 뭐 애플의 어떤 그 OS가 있잖아요. 근데 홈 시스템에도 삼성만의 OS가 있고 예를 들면 테슬라만의 OS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만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걸 가지고 2020년에 토대를 다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위에다 데이터를 얼마나 먼저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내년, 후년, 그 후년에 가는 종목만 가게 됩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주도는 도조 컴퓨터로 시작된 테슬라가 계속 가는 그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테슬라는 자율주행으로 이미 진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좀 한번 보셔야 될 게 다임러가 엔비디아랑 같이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출시 예정. 이미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테슬라보다 한 해 더 먼저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애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림으로 나오게 될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역시 테슬라만큼 엄청난 주가적으로는 주도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리비안, 그러니까 신생차들이 있잖아요. 리비안을 포함해서 신생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기존 자동차 업체를 갈고 치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리비안 주식이 단순 테마성으로 튀어오르고 내려간 게 아니라 결국 나머지 휘발유차 시장을 잡아먹으러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은 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은 점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 싸움이고 OS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OS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남의 OS에 얹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착껍데기만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중기적으로는 전기차 이슈는 되는데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뭐 누구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고 성장이 더뎌질 수도 있는 거라는 점. 그래서 결국 또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적된 주행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을 따라잡기는 신생에 따른 좀 힘들기 때문에 연합체를 잘 구성해서 이겨나가면 2023, 4년에는 조금 관심을 더 가져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냥 너무 자율주행의 진심인 테슬라만 주도가 되겠죠. 전기차 업체 예상 판매량이 2023년 판매량인데 그냥 앞 숫자만 보시면 테슬라 앞에 4, 그다음에 하드웨어만 194, 뭐 그다음에 중국차 니오가 좀 절반 정도 수준 돼요. 234, 나머지 100. 리비안이랑 루시드가 테슬라 전체보다 양이 많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패를 열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되게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올해부터 2023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인데 GM하고 구글, 그다음에 모셔널, 그다음 오로라 넷이서 4대 천왕 전쟁을 벌일 거예요. 전쟁을 벌일 건데 GM은 로보택시, 그다음에 구글은 로보택시, 그다음에 모셔널은 또 로보택시, 그다음에 오로라도 트럭 서비스를 핫둘 셋 넷 네 가지 버전으로 하는데 혼자 다른 건 오로라고요. 오로라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택시 가지고 3파전을 벌이게 될 텐데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사실 데이터로는 당연히 구글이죠. 구글인데 과연 안전요원이 탑승하는 무인 로보택시로 1년은 승산은 보겠는데 2, 3년은 어떻게 될지는 또 관건이 되겠죠. 부품도 굉장히 많이 경쟁력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좀 컨택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은 2차 전지의 진심이에요. 2차 전지가 메인인데 이번에 CES에서 지금 상을 받은 회사가 SK이노베이션이에요. NCM9 배터리 상용화가 됐는데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랑 내장 기술을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NCM 배터리라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화합물을 양극재로 사용한 배터리인데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출력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돈 준다고 하고 테슬라 차 살래 뭐 다른 차 살래 물어봤잖아요. 근데 테슬라 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효율 양극재 배터리가 있는 거고 저사양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사양은 아마 차가 3천만 원에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고효율은 6천만 원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차가 제가 사주는 거니까 비싼 거 사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저효율로 사게 되면 이게 만약에 폭발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튬 인산철을 안 쓰고 그냥 기존에 있는 고효율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양극재 기존 상태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냈다고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뭐 테슬라 향, 뭐 어디 뭐 GM 향 이런 배터리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새로운 게 또 나왔네? 라고 생각하시고 과연 어떤 모델의
인기가 있고 거기에 새로 나온 이 배터리가 얼만큼 쓰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향후 1, 2, 3월 사이에 이노베이션 한번 좀 염두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무슨 생각했냐면 이노베이션이 2020년에는 한번 날라갔고 2021년에 숨을 좀 골랐고 2022년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잘 보고 계시다가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출력 아까 벤츠 사고 싶다고 하셨죠. 네. 600마력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밀도 차세대 배터리. 밀도가 좁으니까 뭐 폭발이라던가 안전 이런 건 좀 좋을 것 같고 주행 거리가 좋은 거죠. 조금 충전하고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비싼 차에는 이게 배터리에 무조건 들어가겠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처음에 2천만 원짜리 차 보다가 3천만 원짜리 차를 보다가 4천만 원짜리 차를 보다가 6천만 원 보다가 7천만 원 보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4천부터 다시 보면서 차를 계속 모델을 계속 구경하게 되면서 고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좀 있으면 금액을 최대한 높은 데서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차가 더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2차 전지의 진심인 한국의 고밀도 배터리가 쓰이는 조금 비싼 차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 이번에 입증했고 아까 제가 했던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아까 그 트럭 3총사가 있었는데 포드는 넘사벽이다.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한다. 캠핑 뒤에 이렇게 차 딱 달아가지고 가는 그런 여행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2023년 출시를 할 건데 거기에 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1년 전에 움직이잖아요. 출시 전이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에 좀 잘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전에 사면 좋을까 아니면 아예 상반기 초반부터 트레이딩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인기가 있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아까 말했던 테슬라 차가 만약에 싼 게 나오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4천만 원 이상에서 이제 7천까지 가는 차는 NC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까 그건 좀 다른 중간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사이클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2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 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나갔고 2020년, 21년도 지나갔고 여기 딱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 2017년에 저희 2014년에 중국의 전기 택시 심천을 바뀐다고 얘기했다가 저보고 이상한 우주에서 온 사람처럼 외계인 취급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심지어 중국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있다가 2017년에 중국향 2차 전지 배터리 판매되는 그 수요를 보고 트레이딩을 해서 좀 수익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이클이 한 번 또 왔어요. 2020년부터 또 왔는데 그럼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 더 가요? 더 가요? 어디까지 더 가요? 왜 내려와요? LMF 더 가요? 왜 안 가요? 왜 내려와요? 부분인데 지금 2022년부터 2025년에 스토리를 잘 보셔야 돼요. 호황이 이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황이 이어질 때 한번 부릉 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쉬었다가 살짝 한번 더 밀어주는 그 지점이 올 초고 그 다음에 발주 사이클이 지금 막 문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2024년에 주문받을 양을 미리 먼저 마치 그 코로나 백신 키트 사듯이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진단 키트 사듯이 막 달려가서 먼저 선주면 내가 먼저 주문할 거 우리 모델이 20개라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디자인별로 어느 회사에 무슨 배터리를 어떻게 살 건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뻔해. 포드, GM, 테슬라, 스텔란티스, BMW, 폭스바겐, 다임러, 그다음 중국 기업들, 미국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메인 회사 1군에서 살 거잖아요. 뭐 아까 보여드렸던 차군 중에서 사실 거잖아요. 제가 돈 주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괜히 잘 모르는 저 먼 세계 나라의 차 사실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그 우리가 아는 범주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걸 저는 강추드려요. 어차피 호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 발주 규모가 올 연말이 지나면은 또 2025년 물량을 묻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2025년은 잘 모르겠고 2024년 공급량까지만 보고
한 번은 더 트레이딩 해볼 수 있을 게 2차 전지라는 말씀을 드려서 사이클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게 이 사이클이 2021년 9월부터 23년까지 주문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2023년까지 2년 1년 반? 2년 약간 남아있는 그 구간 동안 2차 전지는 좀 살아있다라는 거 보시고 메이저 회사에 들어가는 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배터리가 이 양극재 라인, 전해핵 라인, 음극재 라인, 분리막 라인, 동박 라인이 있는데 기관은 동박이 안 갔으니까 봐라 그래요. 근데 결국은 동박은 뻔해. 주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일진 머티리얼즈랑 솔루스 첨단 소재 중에서 유럽에 파는 솔루스 첨단 소재 주문 좀 많이 받았니? 아니면 일진 머티리얼즈 밀고 갈 거니? 그걸 묻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의외로, 왜냐면 2020년도에도 동박 간다고 했는데 뭐 조금 갔다가 내려왔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도 조금 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박은 꼭 중요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인기가 좀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리막 중요한데 저희 뭐 SK IT 말고는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말고 딴 게 볼 게 없어. 다 나머지 외국 회사인데요. 뭐 그리고 전해액이 좀 재밌는 게 엔캠이 CATL 중국 1위 회사에 이제 가장 많이 전해액을 파는 애고, 그다음 동아기업, 그다음 솔브레인인데, 솔브레인은 증권사가 두 개로 나눠서 호불호가 있어요. 호불이 있어가지고 수급이 호불 차트예요. 호불 하고 있어가지고 솔브레인은 보지 마는 게 좋을 것 같고, 덕산테코피아가 좀 다크호스예요. 갑자기 치고 쫙 지금 막 할 날개를 폈는데, 그럼 제가 보기에는 엔캠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보호해서 물량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동아기업은 약간 추세를 분위기를 타가지고 분위기 타고 쭉 우리도 갈까, 우리 전액도 갈까 하면 쫙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애요. 선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덕산테코를 좀 보시고, 첨보가 약간 지금 호불이 있어요. 2022년 잘 될까 호불이 있는데, 어차피 첨보 물건을 무조건 쓰긴 써야 되니까 물건은 쓰는데 주가가 어떨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전액에서는 정리를 해보면 중국향 엔캠, 국내향 동아기업, 그 다음에 호불호 솔브레인, 그 다음에 덕산테코피아는 다크호스, 신인 같은 그런, 신인 아닌데 여기서 주식장에서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 제가 있는데, GM이 어떻게 그러니까 5일 날 어떻게 차가 나와서 반응을 받냐에 따라서 GM바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가장 나중에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양극재가 가는 건 맞는데 주문 받고 트레이딩 해도 된다. 왜 2024년치를 주문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1월부터 오늘 막 달려가서 사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셀 파트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022년이 중요한 거는 꽉대기, 네모 꽉이든 동그란 꽉이든 무조건 팔리는데, 중요한 건 주식이 가냐인데요. 저 세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 등장할 건데, 처음 태어나자마자 완전 대규모 사이즈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30살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걔가 시장을 어떻게 휘젓느냐에 따라 달려요. 그러니까 진격의 거인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쫙 나왔는데 다른 시장에 있는 다른 이 수급들 다 폭락하고 거기에 뭐 수급이 다 몰려버리고 이러면 뭐 2차 전지 주식 걔가 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이슈가 있으니까 잘 고민해서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타이밍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공급사변 밸류체인인데 잘 보시면 극판 공정이 있어요. 이게 1번 극판, 판, 이게 그 다음에 조립, 애들을 막 합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약간 막 걔를 움직이게 만들어. 활성화 공정. 이 세 가지가 공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세부 공정에 믹싱, 코팅, 압연, 슬리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외우면 2차 전지 회사 다녀야죠. 이게 주식을 하지 말고. 근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섞는 게 제일 중요할까? 중요하죠. 뭐 덩어리가 딴 데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코팅,
코팅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 매니큐어 혼자 잘 못 바르거든요. 그리고 그 핸드폰 케이스 앞에 붙이는 거 공기 없이 못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코팅이 저는 이거 기계 힘을 전문가 힘을 받지 않고서 못 하는 거고, 아변 고온으로 하는 거 이건 뭐 기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붕어빵을 구우면 못 구워도 붕어빵 기계가 구워주면 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계를 좀 잘 만나야 될 것 같고, 아변은 슬리팅은 이 전극 조립 공정에서 자르는 거거든요. 자르는 거는 뭐 가위질 잘하는 사람, 칼질 잘하는 사람 있고, 뭐 작두로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계발, 인간발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일단 코팅인데, 앞으로 고효율 한 번 충전 막 1000km씩 가려고 그러면 일단 잘 뭘 발라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푹 튀어나오고 하자가 있으면 일단 얘는 하자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PNT랑 CIS가 이 두 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코팅하는 거, 이 두 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배터리 3사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주가가 좀 가 있거든요. 그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가는 레벨업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송 보고 바로 내일 사야지 하기에는 지금 애들이 좀 많이, 이미 모든 사람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째려보고 있다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단 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조립 공정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칭, 그 다음에 스태킹, 그 다음에 탭 멜팅 공정이 있는데, 탭 멜팅 공정에 잘 보면 뭐가 되게 많아. 탭 용접, 초음파 용접, 레이저 용접, 패키지 공접, 용접. 뭘 자꾸 용접을 하고, 이쪽은 여기는 공정이고요. 여기 노칭 공정이에요. 근데 포인트를 보면은 만약에 잘 자르면 좋고, 설계를 잘 맞춰서 주면은 고객사가 좋아하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가 유리하게 해주면 당연히 고객사가 땡큐죠. 그러니까 SDI, SK온 에너지 솔루션이 주로 누굴 쓰냐면 PNT, M+, 유이레넌테크, DENT를 써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경제 방송에서 오늘 얘 사세요, PNT 사세요, M+ 사세요, 유이레넌테크, DENT 사세요, 왔다 갔다 순환매를 할 거예요. 순환매 장세할 거고, 나머지는 하나기술, M+, DA 테크놀로지, 하나기술, 요게 겹치지 않아요. 멜팅 패키지. 요 겹치는 종목 중에서 대장이 누구? M+거든요. 근데 이미 얘도 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정받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노려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공정이 중요해요. 왜냐면 단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얘를 잘하면 가격을 싸게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 공정 활성화 공정인데, 활성화 공정에서는 탈철 장비는 아마 이렇게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각설이처럼 계속 또 쉬었다 또 추천 나오고 쉬었다 추천 나오고 할 거예요. 탈철 장비.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대보마그네틱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원익 PNE A-프로, 삼진전자, 하나기술이 아마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트가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공정 차례가 와서 내가 정말 잘해라는 걸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잘하면 좋은 게 파우치 셀 압력 조절해 줄 수 있고, 고온에 굽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빵 구울 때 좋은 오븐에 잘 구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충전의 방전이 덜 되게 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충전했는데 뭐 5분 충전했는데 뭐 한 칸도 안 간 스마트폰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 한 30분 동안 기다려서 충전했더니 1도 충전이 안 됐어. 너무 열받는, 그 부분을 담당하는 애들이요. 마무리 부분인데 조 회사들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서, 한국의 배터리는 좀 진심이고 공장별로 회사가 아예 세분화돼 있고, 2020년, 2021년이랑 좀 다르게 업체가 많이 좀 축소돼 있고 몰려 있어요. 그거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폭스바겐, 현대, 혼다, 포드 중에서 내가 차를 사주면 살 거예요? 아니면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리오, 샤오펑, 리오토 부품 차 중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일단 테슬라가 여기 껴있으니까 루시드도 있고 리비안도 있고 이거 사실 거죠? 그죠? 답이 정답이에요. 부품주 2022년 주목받는 거는 이쪽이고, 차량 생산량을 보니까 내년 3분기 때 잘 나가는 애들 보면은 포드 3분기. 왜냐면
1분기에 잘 나가는 거 우리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왜냐면 주식이 이미 다 가 있어요. 그래서 3분기만 포인트로 보면 되는데 3분기가 포드, 혼다, GM, 현대차, 폭스바겐 정도가 사실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부품주로 트레이딩 할 거면 이제 우리 2023년, 4년 멀리 봐야 되니까 뭐 성장주를 본다 그러면은 이쪽 부품주를 트레이딩하는 게 좋은데 너무 깊게 파진 마세요. 부품주가 메인이 아니에요. CES 이번에 월에 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하루 단축해요. 그리고 뭐 암호화폐랑 NFT도 나오고 뭐 항공 우주 다 디지털 헬스도 나오는데 제가 이 파트는 따로 파서 더 자세히 하루를 가지고 기획을 했으니까 다음번 방송을 들어주시고, 어쨌든 이게 CES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 산업 트렌드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사람들 보면 저걸 왜 봐? 이런 거고, 주식 하시는 분들, 주식쟁이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된다. 뭐 무조건 봐야 돼요. 주식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축구 싫어하시는 분들 축구 안 보죠. 저도 잘 안 보는데 뭐 그런 행사예요. 정말 주식 하시는 분들 무조건 봐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행사인데, 포인트를 보면은 TV는 OLED, 미니 LED 싸움 뭐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전 파트에서는 AI랑 이제 홈 서비스가 분야 이런 거. 그다음 스마트폰은 지금 행사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2월달 행사가 더 중요해요. 스페인에서 열리는 행사가 더 중요하고, 로봇은 오늘부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뭐 너무 힘들고, 자동차는 방금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 뭐 가상화폐 회사부터 뭐 콘텐츠 회사, 뭐 게임 회사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월 달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e스포츠 회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포인트를 보면은 혁신상 받은 애들이 헬스케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 중국이랑 사이가 미국이 좀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기업이 많이 참여를 안 했고, 관람객 중에 중국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회사들은 2월 달에 그 다른 행사를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미국 내 헬스케어 회사들이 좀 상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조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상황상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OS 싸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핸드폰, 뭐 태블릿, 그다음에 PC, 집이랑 다 한꺼번에 연결하는 건데, 저도 가끔씩 저희 엄마가 안방 구석에서 거실에 있는 에어컨을 스마트폰으로 끌 때 조금 감동적이고요. 또 저희 부모님이 뭐 홈 무슨 카메라로 막 강아지 보고 있을 때 너무 참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그거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 기계치님들은 다들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향후 우리는 중요해요. 근데 이제 타이젠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만약에 뭐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처럼 삼성전자가 타이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여튼 얘를 잘 기억해 주세요. 얘가 자주 기사화 될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OS 부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홀로그램 디바이스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모바일 폰에서 이 캐릭터를 홀로그램으로 봐야지 그러면 갑자기 짠 튀어나와서 입체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입체로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네, 이상한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홀로그램 이슈가 있는데, 오프라인 전시회를 좀 크게 했었으면 굉장히 부각을 받았을 텐데, 이게 뭐 지금 행사 참여 안 하는 기업도 있어가지고 조금 다운이 됐지만, QSI나 한솔테크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자 셋 다 이 홀로그램 디바이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묶음으로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산되는 데까지 시간은 소요되는데 하여튼 뭔가 보여줬어요. 이게 보시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뭐 입체로 볼 수 있는 이제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 주도의 CXL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2019년도에 인텔이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삼성전자, 알리바바, 시스코, 델, 페이스북, 구글, HP, 그다음 화웨이가 모여가지고 MS가 붙어서 다 같이 개방형 인터커넥트 기술을 만든 컨소시엄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팀인데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성능이 좋은 컴퓨터에서 CPU랑 같이 사용되는 가속기, 메모리, 저장 장치를 효율적으로 쓰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자 이거죠. 그러니까 기계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걸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통로를 하나로 만들어서 합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이게
기존 컴퓨터 시스템 D램 메모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요. 거기를 극복해서 나아가는 확장형 프로젝트인데 CXL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슈가 CES에서 좀 부각이 되는데 자세한 건 또 검색을 좀 해보시는 게 전 어떨까 싶어요. 좀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슈가 나오면 같이 따라붙는 키워드가 뭐냐면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모바일에 들어가는 D램 기술인데 MPU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를 소프트웨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2년은 소프트웨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루션이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되고 갤럭시 S22에 탑재된 엑시노스 2200의 AMD랑 같이 해가지고 뭐 이제 칩을 개발했는데 이 이슈는 CES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이렇게 빵 터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2월 모바일 행사 때 좀 다시 한번 부각될 거니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주식이 막 그렇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QD OLED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OLED 시장에 나도 참여하겠다가 됐어요. 그 바람에 11월부터 QD OLED 양산을 했는데 OLED TV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아침부터 기사 계속 나오고 있던데 뭐 라인업이 있어요. 라인업이 3가지가 있고 삼성전자가 TV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OLED 쪽으로 이제 생태계를 확장할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뭐해? 뭐 하냐면 투명 OLED 투명해. 그래서 뭐 디지털 쇼윈도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차세대 OLED 패널 OLED EX랑 같이 붙는데 뭐 오늘 아침 기사에 뭐 계속 나오는 게 둘이 뭐 같이 갈 거야? 뭐 따로 갈 거야?를 묻는데 분위기상 같이 가는 그림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따로따로였는데 같이 동반해서 주식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2022 테마가 CES랑 연계해서 보면 폴더블 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2월에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행사가 있어요. MWC라고. 여기서 좀 부각을 받을 것 같고 지금은 왜 부각이 안 되냐면 중국 회사들 뭐 샤오미나 화웨이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 행사에 참석을 할 것 같으니 2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강좌의 기회가 있으니까 좀 풀어서 드릴 건데 폴더블 폼의 부품 카메라 기판 내외장 전자부품의 전체 종목이 2019, 2020년에 비해 회사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힌지, 접는 거 그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구글이 폰 만들려고 했다가 오미크론 터져가지고 여기 회사들 한 번씩 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싼 폰 나올 거야?가 되게 중요해요. 접는 폰 싼 거 나올 거야?가 중요한데 그건 뭐 2월 정도 돼야지 될 것 같고 카메라 기술 어떻게 평가받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좀 이슈가 있는데 2월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테마는 맞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용 카메라 제조업체 중에 지금 기관 최 탑픽이 LG노텍, 삼성전기고 카메라 모듈은 파트론, MCNX 실적 보고 움직일 것 같아요. 실적 없으면 안 가고. 그 다음에 폴더블 힌지는 파인테크니스, KH바텍인데 KH바텍은 좀 조금 가다가 떨어지고 조금 가다 떨어지고 쭉 빠졌다가 다시 가고 막 이래서 좀 그렇고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나왔으니까 한번 저가 매수 한번 찾아보세요. XR 되게 중요한데 뭐 오클러스랑 소니랑 지금 신제품 공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제품이 다 연말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CES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스토리가 됐는데 앞으로 그게 이제 그 교육 쪽하고요. 엔터 쪽으로 계속 지금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VR, AR, XR 뭐 이거는 계속 올해 트렌드가 될 예정이고 전시회 상태도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이걸 레디 플레이어인가 그 영화인데 뭐 요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이번 CES에도 안 나왔고 하반기에 다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뭐 사봐야겠죠? 주식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먼저 한번 제일 사보고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가서 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면. 세 번째 테마는 화합물 반도체인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5G, 6G 고주파 통신에도 들어가고요. 이게 화합물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해서 잘 안 외워져. 그냥 SiC만 외워봐봐요. 그리고 GAN도 외워야 돼. 왜냐면 질화갈륨 개가 있고 SiC 실리콘 카바이드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근데 주식은 이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약간 장기 투자 개념 질화갈륨을 좀 미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관련주는 일단 SK실트론, LX세미콘,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실트론 상장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테슬라가 그 ST마이크로사의 SiC 파워 모듈 탑재 후 뭐 GM과 폭스바겐 등등 여기서 쓴다라고 했는데 아까 차 보시면 고출력으로 쫙 나가는 차 있죠. 그런 걸 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에는 없는 다른 외국에 있는 회사에 새로운 아까 화합물 SiC랑 여기 GAN 요거가 들어가 있는 뭘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저도 뭔 제품인지 모르겠죠. 모를 것 같고 결국은 이걸 넣으면 차가 잘 보시면은 실리콘 반도체에 비해 제작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크호스가 나타났는데 이 포인트를 좀 볼게요. 최신 공정에서는 300 나노 제곱 그 웨이퍼에 사용하는 거랑 다르게 150이 표준인데 비싸. 근데 문제는 200짜리로 만든 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회사 3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는 아니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은데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22년에 가공이 돼서 가동이 될 예정인데 대부분의 차 회사들이 여기 제품을 쓰고 있어요. 관련된 주를 보면은 하나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잘 보면 하나는 스웨덴 회사고 하나는 뭐 다른 회사가 인수해가지고 뭐 공급받는 폭스바겐 공급 계약 체결한 애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텔란 뭐 회사랑 같이 공급하는 회사 3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총대를 매는 거는 SK실트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실트론 아직 상장 안 했지만 좀 이슈가 된다는 거를 CES 가전박람회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를 좀 정리해 보니까 ST랑 KNJ, TCK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웨이퍼 식각 공정 내 소모품 SiC 비중이 KNJ가 36%고요. TCK가 80%이기 때문에 시장이 2개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거랑 ST랑 아까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를 이 반도체 화합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테마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말고 사실 헬스케어도 좀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공개 방송에서 뭐 차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 설명드린 테마 1, 2, 3 기억하시고 2차 전지 포인트 1, 2, 3 기억하시고 자동차가 올해 가장 큰 화두라는 거를 CES 가전박람회를 통해서 이어서 보여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주아였습니다.